2023년 가을 겨울 개봉 예정 외국 영화들의 기대작 순위입니다. 외국 영화 정확하게는 헐리우드 영화고요. 이번 영상에서 총 30편의 외국 영화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위는 소우 10입니다. 그 소우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던 시리즈가 7편이 있고 직소라는 제목으로 한 편 나왔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스파이럴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총 9개의 시리즈가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10번째 작품이 나옵니다. 이 감독 케빈 구르터트 이 사람이 그 소우 6편과 7편을 만든 감독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로튼토마토 그 팝콘 지수가 제일 낮은 게 소우 7편이더라고요. 6편, 7편이 평가가 안 좋아서 이번에도 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특히 소우 시리즈는 한국의 그 유명한 그 박평식 평론가가 아주 싫어하는 걸로 또 알려져 있죠. 이번에 희생자들을 보면은 병원 의사들인가 간호사들인가 그런 것 같아요. 직소가 그 불치병에 걸렸잖아요. 그 병원 수술하다가 뭐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뭔가 엮여가지고 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하는 건데 의사들이니까 자기 몸을 이제 칼로 떼고 막 뭔가 막 수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되게 보기 힘든 그런 막 수위 센 장면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취향이신 분들은 뭐 재밌게 볼 수 있겠고 저도 예전에 소우 시리즈 한 2편 정도는 극장에서 봤거든요. 뭐 재미있게 했는데 역시 좀 보기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 올 가을에 개봉할 예정인 소우 10 31호 선정하였습니다. 29위는 덴젤 워싱턴 주연의 더 이퀄라이저 3입니다. 이게 약간 그 존윅 시리즈랑 유사한데 뭐 존윅과 마찬가지로 뭐 거의 뭐 무적의 포스를 보여주는 주인공이고 3편 같은 경우는 내용이 은퇴를 해가지고 여기 아마 이탈리아 어디 뭐 시골 마을 같은 데서 한적하게 뭐 여생을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생기는데 자기랑 가까워진 사람들이 이탈리아 마피아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우리나라 영화하고 해바라기 뭐 비슷한 느낌도 좀 드네요. 이번 내용은 이제 나쁜 짓들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막 인질로 잡히기도 하고 이제 제대로 이제 주인공 야마가 돌아서 다 쓸어버리는 뭐 이런 뭐 뻔한 내용인데 이번 편에서 또 흥미로운 거는 다코타 패닝이 나와요. 이 덴젤 워싱턴하고 다코타 패닝이라고 하면은 그 맨 온 파이어라는 영화 2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때 덴젤 워싱턴이 다코타 패닝을 보호하는 그 우리나라 그 원빈 나왔던 아저씨 그거랑 또 비슷한 내용의 영화였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함께 출연했던 배우인데 이 영화에 이번에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런 장면인데 예고편만 봐서는 뭐 비중이 있는 역할일지 재미로 카메오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더 이퀄라이저 3 29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28위는 애니메이션 인투 더 월드입니다. 그 원래 영어 제목은 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제목이고 7세대의 이주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인투 더 월드라는 이미 한국 개봉 제목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미국에서 연말에 개봉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조금 늦어져 가지고 내년 1월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슈퍼배드, 뭐 미니언즈, 그리고 올해 뭐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대박 터졌던 일루미네이션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없는 자연에서 생활하던 애들인데 이제 인간 세상으로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식당에서 자기들 동족을 요리하는 이런 끔찍한 장면을 보기도 하고 워터 슬라이드 타는 장면도 나오고 인간의 문명들하고 여러 소동을 벌이면서 그런 내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27위는 피에르 모렐 감독의 코믹 액션 영화 프리랜서입니다. 피에르 모렐이라면 그 리암 니슨 주연의 테이큰으로 유명한 감독이죠. 한국에서 특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고 주연 배우는 존 시나와 알리슨 브리가 출연하고 이 사람이 어느 독재 국가의 독재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 독재자를 취재를 하러 온 기자고 존 시나는 전직 특수부대 요원으로 일종의 보디가드 역할로 이 기자랑 동행을 해서 이 나라에 왔는데 이 쿠데타가 터져가지고 쿠데타 세력이 얘 독재자를 죽이러 오고 그 난장판에서 이렇게 셋이 같이 뭉쳐서 살아남는 그런 내용의 액션 영화인데요. 일단 액션 영화로서 일단 감독부터가 뭐 좀 신뢰가 가는 감독이기도 하고 존 시나가 요즘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해서 여러 작품들에 출연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코믹 액션물에서 좀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고편을 보니까 알리슨 브리가 굉장히 원래 좀뭐 귀엽고 통통 튀는 매력으로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도 예고편만 봐도 굉장히 매력이 막 절철 넘칩니다. 뭐 이런 독재 권력자가 있고 취재하러 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액션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재밌어 보입니다. 약간 좀 20세기 감성도 느껴지고 존 시나가 막 싸우는 거를 막 촬영하고 있다든지 이런 코믹한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액션 영화예요. 알몸 해프닝 이런 것도 벌어지고 모쪼록 한국에서도 개봉을 해서 극장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6위는 탐정 에르큘 푸아로 시리즈 세 번째 작품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입니다. 1편이 오리엔트 특급 살인, 2편이 나일강의 죽음, 3편이 이렇게 베니스의 유령 살인사건 이렇게 개봉을 하는데요.
케네스 브래너가 여전히 포아로 역으로 나오고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양자경 배우도 여기 출연하죠. 그리고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호러 영화스러운 분위기, 뭐 추리 영화들은 약간 그런 면모들이 다 조금씩 있긴 한데 이번 작품은 뭐 특히 뭐 음산하고 조금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뭐 연출이 된 뭐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뭐 대놓고 이렇게 막 유령스러운 장면도 나오고요. 뭐 추리물 마니아들에게는 뭐 계속 뭐 사랑받는 시리즈고요. 뭔가 시리즈를 계속 알차게 잘 뭐 해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번 3편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꽤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네, 25위는 컨저링 유니버스의 신작 호러 영화 더넌 2입니다. 네, 컨저링 유니버스에 나오는 악령들 중에서 특히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악령으로 알려져 있는 수녀 악령 발락을 이제 중심으로 세우는 시리즈죠. 컨저링에 나오는 그 워렌 부부의 그 로레인 역으로 나오는 그 베라 파미가의 여동생 사이사 파미가가 여기서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그 안나퍼 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반가운데 그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의 그 수잔 역으로 나왔던 배우죠. 아역으로. 컨저링 유니버스 이 호러 작품들은 좀 극장에서 즐기기에 괜찮은 공포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좀 대중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이클 차베스가 요로나의 저주하고 컨저링 3 만든 감독인데 이 감독이 별로다라고 말하는 의견도 꽤 있던데 저는 뭐 무난하게 괜찮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도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4위는 플레이스테이션 인기 레이싱 게임을 실사 영화한 그란투리스모입니다. 또 미국에서 이미 개봉을 했고 평가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9월에 개봉을 할 예정이고요. 이 영화 내용이 주인공이 카레이서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뭐 일하는 근로자인데 취미가 이 그란투리스모 게임이죠. 그런데 이런 그란투리스모 게이머를 실제 그 카레이서로 키워내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게이머들 모아놓고 이게 연습을 시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좀 놀랐는데 이거 실화래요, 실화. 실제로 그란투리스모 게이머를 카레이스로 키워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게 매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화이기 때문에 주인공도 실존 인물이라고 하고요. 보면은 게임스러운 연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고 네, 9월에 아마 뭐 추석 시즌에 상영을 하겠죠. 네, 뭐 시원시원한 액션 영화 보고 싶으시면은 뭐 영화를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3위는 익스펜더블 4입니다. 보통 이거 뭐 실베스타 스텔론의 뭐 액션 영화라고 인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이슨 스타뎀이 제일 비중이 큰 뭐 메인 주인공이고요. 워낙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뭐 실베스타 스텔론은 이제 조금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 놀랍게도 여자 캐릭터가 꽤 비중 있게 등장을 합니다. 그 배우가 그냥 메간 폭스예요. 메간 폭스가 그 트랜스포머 시리즈 나와서 엄청 인기 끌 때가 또 거의 뭐 15, 16년 전인데 그렇게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한 요 미모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튼 메간 폭스가 트랜스포머 시리즈 찍다가 조금 문제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 스필버그 눈밖에 나가지고 여배우로서 입지가 많이 좀 좁아져가지고 활동도 잘 못하고 그래서 막 한국 영화에도 막 출연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도 이 영화에서 비중 있게 나오는 게 꽤 반갑습니다.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이런 장면까지 나오고 실베스타 스텔론이 찾아오죠. 그래서 뭐 미션 같은 걸 주는 뭐 그런 전개로 이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크루들 또 모이고 메간 폭스도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그리고 여배우 한 명 더 있어요. 이 배우가 그 레비 트란이라는 배우인데 이 여배우 두 명이서 활약하는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서 뭐 이전 시리즈들과는 좀 다른 새로운 느낌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니자, 옹박으로 유명했던 토니자죠. 옹박 액션에 또 제대로 보여줄 것 같고 뭐 이렇게 막 스케일 큰 액션들이 뭐 나올 예정입니다. 22위는 유명 호러 게임 원작의 영화 프레디의 피자 가게입니다. 저도 이거 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어떤 게임인지는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컨셉은 되게 호러물로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 좀 못 알아봤어요. 조슈아 처슨이더라고요. 옛날에 그 헝거 게임 시리즈의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었던 조슈아 처슨이고 약간 뭐 피자 가게면서도 약간 그 놀이 약간 오락 공간 뭐 그런 장소로서 운영이 되었던 가게인 것 같고 거기가 뭐 폐쇄가 돼가지고 그 폐쇄된 건물을 지키는 뭐 경비원 역할을 주인공이 맡게 되는 건데 그리고 여주인공은 여자 경찰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는 그런 전개가 예상이 되고요. 엘리자베스 레일이라는 배우인데 예고편을 보면 굉장히 좀 매력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거 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어떤 설정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약간 기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사탄의 인형 아니면 그 블루마우스에서 또 최근에 만들었던 메간 그런 컨셉의 공포영화인 것 같은데 제가 메간을 또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공포영화 뭐 팬이라면 아주 기대해 볼 만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1위는 덤머니입니다.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인데 이 감독이 그 아이토냐 그리고 크루엘라 이 영화 만든 감독이에요. 제가 두 영화 다 엄청나게 좋아해가지고 이번 영화도 꽤 재밌을 것 같고 이거 실화 바탕의 영화인데 일명 게임스톱 주가 폭등 사건 이 나무위키에도 이렇게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이라고 이렇게 문서가 있는데요. 뭐 대충 봐도 알겠지만 뭐 난리가 났죠. 주식 주가가 2021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네요. 주인공이 폴 다노고, 그리고 이분은 미국 SNL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피터 데이비슨. 폴 다노의 부인으로 나오는 셸리 우들리. 셸리 우들리가 요즘 좋은 영화에 많이 출연하면서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캐스팅이 되게 화려한 영화입니다. 네, 뭐 세스 로건도 나오고, 뭐 이런 뭐 파티 장면 뭐 당연히 들어갈 테고, 그리고 윈터 솔저도 나오죠. 캐스팅도 되게 화려하고, 감독이 크레이그 길레스피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볼만한 영화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위는 She Came to Me라는 영화입니다. 약간 로맨틱 코미디 느낌인데 조금 지금 출연 배우들의 나이도 있고 약간 좀 성인 취향의 영화일 것 같고요. 사실 배우들의 조합이 되게 흥미롭죠. 피터 딩클리지랑 앤 해서웨이, 마리사 토메이, 또 3명의 배우가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니까 그 자체로 일단 관심이 가는 영화고, 피터 딩클리지가 되게 잘 나가는 작곡가로 나온다고 합니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무대 음악 만들고 막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앤 해서웨이하고 이런 식으로 뭐 엮이고 이런 장면도 나오고, 앤 해서웨이가 이런 로맨스 영화에 여전히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사 토메이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배에서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뭐 하룻밤 뭔가 썸씽이 생기고 그 이후에 피터 딩클리지의 무대에 이렇게 또 보러 오고 뭐 이런 내용이 또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뭐 그런 재밌는 로맨틱 코미디인 것 같습니다. 앤 해서웨이가 홀딱 벗고 뭐 소리 지르는 이런 장면도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세 배우의 이런 조합이랑 케미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19위는 시라 바탕의 축구 스포츠 영화 넥스트 골 윈즈입니다. 감독은 타이카 와이티티. 토르 영화 3편, 4편을 만들었고, 뭐 조조 래빗 같은 뭐 아주 훌륭한 영화도 만든 감독이죠. 네, 마이클 패스벤더, 엘리베스 모스 이런 배우들 나오는데, 시라 바탕인데 어떤 시라냐 하면은 이 사람이 뭐 축구 코치 감독인데 실직자 될래 아니면 우리가 그 제안하는 거기 가서 감독할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제안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남태평양에 위치한 미국령 사모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해라, 이런 상황이 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라가 되게 유명한 이유가 지금 31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나오죠. 요 경기가 그 2002 한일 월드컵 그 지역 예선,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에서 호주 상대로 이렇게 패배한 기록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런 팀에 부임을 해가지고 뭐 시라니까 찾아보면 뭐 결과 다 알 수 있겠지만, 뭐 영화를 보기 전에 뭐 굳이 뭐 다 알 필요는 없겠죠. 네, 모르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되게 또 흥미로운 점은 이 배우가 카이 마나라는 배우인데 그 논바이너리 배우라고 해요. 실제 그 팀에서도 자이아 사일루아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그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그것도 뭐 당시에 꽤 뭐 이슈가 되었던 요소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논바이너리 배우인 카이 마나라는 배우로 그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모스죠. 실화 스포츠 영화로 꽤 괜찮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8위는 Anyone But You라는 로맨스 영화고요. 이 영화를 기대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죠. 배우 때문에. 시드니 스위니 같은 경우는 그 치어리더 움짤 유명하죠. 되게 예쁘게 나오는. 그리고 되게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유명한데 그 HBO 19금 드라마 그 유포리아에 나와서 엄청나게 파격적인 노출 연기, 그걸로 엄청 유명해졌고, 글렌 파월은 뭐 2022년 뭐 최고의 화자작이었던 탑건 매버릭에서 행맨 역으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또 인기가 많아진 배우죠. 지금 이 영상 녹화 날 기준으로 예고편이나 스틸컷 같은 게 하나도 공개된 게 없어가지고, 요거는 그 촬영장 파파라치 샷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장 제가 주워왔는데, 바다에서 수영복 입고 찍은 이 장면이 파파라치 샷 화제가 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 아주 뭐 매력적인 선남 선녀 배우, 이 두 배우의 뭐 로맨스 영화라니까 뭐 당연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감독도 윌 글럭, 이 사람 대표작이 그 프렌즈 위드 베네핏하고 그리고 이지 A, 그 영화들을 만든 감독이라서 감독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요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화고요. 17위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쿠엔틴 타란티노랑 그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2007년에 만들었던 그라인드하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게 그 옛날 뭐 B급 영화들 상영하는 극장 분위기를 내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영화 두 편을 묶어서 하나의 영화로 이렇게 딱 만든 영화거든요. 쿠엔틴 타란티노의 데스프루프, 그리고 로버트 로드리게즈의 플래닛 테러라는 또 좀비 영화, 이렇게 두 개가 묶여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가짜 예고편들을 막 넣었어요. 실제 영화가 아닌데 그냥 가짜 예고편들을 막 넣어놨는데, 근데 그 가짜 예고편 영화들 중에서 몇 개는 실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데니 트레저가 나왔던 마셰티라는 영화고, 그리고 이 영화도 거기에 나왔던 그 페이크 예고편으로 나왔던 영화예요. 뭐 윌라이로스 스타일이 그렇지만 요거 호스텔 만든 감독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퀸틴 타란티노의 마스터즈에서 그 베어 역으로 나왔던 또 그런 인물이고요.
요 포스터 장면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요거는 그 페이크 예고편에 나온 장면인데, 여기서 여자가 그 트램펄린 위에서 이렇게 방방 뛰고 있는 장면인데, 트램펄린에서 뛰다 보면은 발로만 뛰다가도 막 엉덩이로 앉거나 막 몸으로 앉거나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 여자가 방방 뛰다가 이제 엉덩이로 딱 앉는데 밑에서 칼이 팍 튀어나오면서 죽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되게 잔인한 장면인데, 또 위에서 여자가 뛰면서 또 옷을 또 벗고 있어요. 이 선정성과 잔인함, 이게 이 영화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뭐 포스터인 거죠, 이 자체로. 실제로 나오는 영화도 그렇게 엄청 잔인하고 뭐 야한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자극적인 호러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올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16위는 헝거게임 시리즈의 신작인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입니다. 그 제니퍼 로렌스가 나왔던 헝거게임 시리즈의 앞 내용이에요. 그 기존 헝거게임 시리즈가 완결이 되고 2020년인가 이 프리퀄 책이 발매가 됐습니다.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이번에 개봉을 하는 거고요. 비올라 데이비스가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네, 피터 딩클리지 또 어떤 역할인지도 궁금하네요. 여주인공은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데, 기존 시리즈에서 제니퍼 로렌스가 워낙 괜찮았기 때문에 이렇게 새 여주인공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새 여주인공은 레이첼 지글러입니다. 이 배우가 디즈니 실사 영화 백설공주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돼가지고, 아니, 백설공주인데 피부가 하얀 배우를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인어공주를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첼 지글러의 백설공주가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꽤 매력 있는 배우예요. 아무튼 레이첼 지글러가 제니퍼 로렌스처럼 새로운 여전사 캐릭터로서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게임 그 시작하는 공간이 거대한 폐허 같은 곳에서 이렇게 게임을 시작해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헝거 게임을 하는 모습이고, 막 이런 실내 공간들에서 벌어지는 액션들이 좀 나오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야외에서 뭐 돌아다니는 이런 장면들 또 당연히 나오겠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예고편 자체는 되게 재밌어 보이게 만들었더라고요. 뭐 프란시스 로렌스처럼 약간 좀 비주얼리스트인 감독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예고편을 보면 되게 재밌어 보여요. 뭐 실제로 영화가 재밌을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15위는 DC의 지금 뭐 거의 애물단지가 돼버린 것 같은 영화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입니다. 아쿠아맨 1편이 정말 엄청나게 히트를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DC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아쿠아맨 2가 개봉할 시점에 이렇게 DC가 암울한 상황이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DC 상황이 지금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하고 영화 팬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이 영화도 빨리 개봉하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데 감독이 제임스 완인데 영화 자체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이분이죠. 앰버 허드. 사실 앰버 허드가 이 시리즈의 여주인공이나 다름이 없는데, 배우 이미지가 어떻든 간에 영화에서는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잖아요.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작품에 나오는 건 무리일 테지만, 요번 작품에서는 그래도 출연분 삭제하지 말고 그냥 다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위는 The Holdovers입니다. 그 감독 때문에 이거 순위가 이렇게 높은 건데요. 알렉산더 페인 감독 사이드웨이, 디센던트 같은 훌륭한 작품을 만든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작품이고요. 뭐 연말 개봉 예정인데 뭐 전형적인 어워드 영화죠. 아카데미 시즌 어워드 수상을 노리는 그런 영화고, 주인공이 폴 지아마티,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 연기도 잘하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약간 외곽 지역에 있는 기숙학교가 배경인데, 방학이 되면은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집으로 안 가고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하고 그리고 요분의 직원이죠. 요 세 명이 관계성을 쌓아나가는 그런 코미디 드라마 같은 그런 장르의 영화인 것 같고, 그냥 영화를 보면서 진짜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거든요.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신작 The Holdovers를 14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13위도 감독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요. 더 마이크 라이더스라는 작품이고, 테이크 쉘터 그리고 머드를 만들었던 제프 니콜스 감독의 신작이에요. 요거 지금 그 촬영장 컷이고 아직 실제 스틸이나 예고편 하나도 나온 게 없는데, 근데도 이 영화가 기대되는 이유는 물론 감독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은 캐스팅을 보면은 뭐 오스틴 버틀러, 톰 하디, 마이클 셰넌, 보이드 홀브룩 등 되게 남성적인 영화일 것 같은데 또 요 주인공으로 조디 코모가 나오고, 이래서 캐스팅만 봐도 야 이거는 진짜 좀 흥미롭다. 오토바이 타는 그런 집단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려낼지 상당히 흥미롭고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자, 12위는 디즈니 신작 공주 애니메이션 위시입니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영화 내용이 자세하게 공개된 게 없어가지고 공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공주일 것 같아요. 왠지 느낌상. 뭐 디즈니의 공주 애니메이션이라면 무조건 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뮤지컬이에요. 노래도 나오니까 되게 좋은 노래들 그런 것도 기대가 되고, 뭐 겨울왕국이나 라푼젤처럼. 그리고 그림체가 그냥 좀 독특하죠.
특히 시각적으로 뭐 라푼젤이나 겨울왕국 이런 작품들하고는 또 차별화되는 그런 보기 좋은 영상미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공주 외모는 약간 좀 동양적인 느낌의 그런 외모인 것 같고요. 뭐 마법소녀물에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얘가 이걸 뿌리는데 예고편 보니까 이걸 먹고 얘가 말을 하더라고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공식이죠. 이렇게 옆에서 나불나불거리는 이런 캐릭터 하나 나오는 거. 공주 디자인 꽤 매력있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작년부터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이 흥행도 다들 뭐 안 좋고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근데 또 올해 또 뜬금없이 엘리멘탈이 한국에서 되게 흥행을 했죠. 엘리멘탈은 픽사 작품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같은 디즈니니까. 그래서 위시도 그 엘리멘탈의 기세를 이어받아서 한국에서 꽤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11월 개봉 예정인 영화인데 한국에서 뭐 11월 말이나 그런 때 개봉해가지고 뭐 12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까지 뭐 남녀노소 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로, 특히 올해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흥행이 잘 되고 있잖아요. 올 연말에 상당한 흥행 기대작입니다. 11위는 엑소시스트 믿는 자입니다. 이게 해외 그 오컬트 공포 영화들이 한국으로 그 수입이 되면서 그 엑소시스트라는 제목을 막 지들 맘대로 막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진짜 엑소시스트의 속편이에요. 엑소시스트가 기존에 나와있던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거 다 리부트하고 1편만 남겨놓고 1편의 속편부터 다시 리부트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이거랑 같았던 게 할로윈이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 블룸하우스에서 만드는 공포영화고 감독이 데이빗 고든 그리는 것도 똑같고, 할로윈도 할로윈 1편 이후의 내용을 새로 리부트해가지고 2, 3, 4편 만들어서 그렇게 딱 3부작으로 마무리했죠. 이것도 같은 기획입니다. 엑소시스트 1편 그 뒤로 이어지는 3부작 이렇게 만드는 속편 기획이고요. 내용이 지금 보면은 어린애 2명이 단짝 친구인데 애들이 실종이 돼가지고 숲에서 사라지는데, 이런 거는 좀 약간 블레어 위치스러운 장면인데요. 그래서 찾았는데 애들 상태가 이상하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특히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교회에서 뭔가 또 엄청난 일을 벌이는 장면인데, 그 엑소시스트 1편에서 그 악령이 들렸던 소녀 리건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막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게 그 파티하는 데 가가지고 오줌을 막 누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화면도 딱 구도가 딱 그 오줌 누는 장면의 그 구도예요. 워낙에 유명한 장면이라서 오마주 같은 장면으로 연출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1편에 리건의 엄마였던 램버스틴, 이 배우가 이번에 출연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출연을 하고, 이게 3부작이니까 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지는 뭐 영화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죠. 흥행 들린 소녀의 모습이 점점 망가지는데 왜 또 머리가 벗겨지는 비주얼을 만들었는지 좀 모르겠어요.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두 소녀가 점점 끔찍한 모습이 되어가는, 1편에서도 이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죠. 네, 충격적이기도 했고, 한국에서도 이미 개봉이 확정돼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원제가 빌리버인데 이거 믿는 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10위는 잭 스나이더 감독의 대작 SF 영화 레벨문입니다. 이게 그 넷플릭스 영화인데 지금 다 극장 개봉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OTT로도 기대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OTT 영화들 중에서 일부 영화들은 극장에 개봉을 하기도 해요. 레벨문의 경우는 이게 극장에 개봉을 하는지 정확한 사실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포털 사이트에 개봉 예정작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봉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영화 주인공이 이제 소피아 부텔라인데 이 멤버들 중에 한 명, 배두나예요. 한국 배우 배두나. 아마 그 배두나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극장 개봉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구의 뭐 시골이지만 어디 뭐 영화 내용상으로는 어디 외계 행성이겠죠. 그리고 주인공들 그 배두나 모습 나오고, 이 모습 보세요. 배두나 의상 갓을 쓰고 있어요. 갓을. 이거 되게 한국 관객들에게 이런 요소들만 봐도 꽤 어필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올해 하반기에 좀 블록버스터급 대작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이 영화는 꼭 극장에 개봉을 해가지고 블록버스터 가문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9위는 아일린입니다. 이거 그 원제가 EILEEN, 이걸 제가 그 포털에 입력을 해보니까 아일린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걸 에일린 이렇게 읽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히는 뭐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사람 이름인데, 감독이 레이디 맥백스 감독이에요. 그 지금 제일 핫한 여배우 플로렌스 퓨가 이 레이디 맥백스 출연하면서 엄청 유명해졌죠. 뭐 토마신 맥켄지, 앤 해서웨이가 출연하기 때문에, 특히 토마신 맥켄지를 제가 요즘 거의 뭐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 한 명이라 가지고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이렇게 순위가 높은 것도 있고요. 영화 내용 자체도 교도소에서 일하는 캐릭터들이거든요. 뭔가 미스터리한 비밀 같은 게 뭐 벌어지는 그런 스릴러 영화예요. 근데 아직까지 뭐 공개된 스틸컷이 거의 없어가지고 정보는 아직 많이 없는 상태인데, 저는 그래도 상당히 재밌는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올해 연말에 뭐 대작 블록버스터 영화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원카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큰데요. 원카가 뭐 액션 블록버스터는 아니지만 되게 좀 요란한 뮤지컬 영화로서 뭔가 극장에서 뭐 볼거리, 뭐 즐길거리 그런 측면에서 연말에 극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뭐 좋은 선택지가 되어줄 것 같은 영화예요. 그 원카라는 캐릭터가 제가 어릴 때 이거 책을 읽을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팀버튼 감독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 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프리퀄 나온다고 들었을 때 좀 기대를 했는데 예고편을 보니까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되게 캐릭터가 잘 뽑힌 것 같아요. 뭐 티모시 샬라메가 굉장히 뭐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 뭔가 딱 자기만의 마이 페이스로 거침없이 여러 과정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로서 그런 원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주인공, 원작에서 찰리 역할을 뭐 대신하는 캐릭터로 찰리가 백인 남자아이였으니까 새로운 캐릭터로 나오면서는 이제 흑인 여자아이가 돼서 원카랑 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뮤지컬 장면들, 액션 블록버스터가 아니라도 연말에 이런 영화 극장에서 보면은 되게 신나고 좋죠. 그리고 뭐 원카 이야기로만 빠질 수가 없는 움파룸파족. 그 팀버튼 영화의 움파룸파족 이미지가 딱 박혀 있어서 그런지 좀 낯설긴 한데 실제 영화를 봐야지 뭐 어떤지 알 수가 있겠죠. 뭐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7위는 더 마블스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마블 영화들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고 게다가 이 영화는 지금 특히 더 여론이 안 좋은데 그래도 캡틴 마블이 워낙에 강력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제가 1편을 볼 때 워낙 이 캐릭터가 멋있고 능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영화적인 재미가 넘쳐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캡틴 마블 신작을 계속 오래도록 기다려왔고 지금 이 영화는 뭐 캡틴 마블만 주인공인 게 아니라 피오나 페리스, 그 모니카 랭보 역이죠. 이만 벨라니는 그 미즈 마블 3인방이 팀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여자 3명의 팀 무비인데 여자 3명 팀 무비라고 해서 더 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게 딱히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아무튼 보면은 브리 라슨 여전히 좀 카리스마 있는 모습. 사무엘 잭슨도 당연히 나오겠고. 제가 근데 그 디즈니 플러스로 나오는 그 드라마들을 계속 보다가 그 미즈 마블부터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 보기 전에 미즈 마블하고 그 시크릿 인베이전 정도는 챙겨봐야 되지 않나. 닉 퓨리 캐릭터의 상황을 보려면 시크릿 인베이전은 봐야겠죠. 그리고 이분이 그 다벤이라는 캐릭터인데 예고편을 보면 이분이 빌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블 영화들 특징이 예고편에서는 그 빌런을 확실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얘도 페이크일 수도 있고 아무튼 예고편에 나오는 모습만 봐서는 얘도 뭐 이상한 아이템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팔에 뭘 차고 있죠. 이걸로 해가지고 막 힘을 쓰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요. 모니카 랭보 얘도 뭔가 능력을 얻어가지고 엄청 세졌어요, 지금. 그리고 미즈 마블. 미즈 마블 드라마 1편까지는 봤는데, 얘도 이상한 템을 써가지고 막 커다란 주먹 같은 거 날리고 막 이런 식으로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 박서준 나오는 장면이죠. 박서준이 나오기 때문에 뭐 특히 한국 관객들에게 좀 더 기대될 만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세 명의 팀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하고 개봉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6위는 데이비 핀처 감독의 더 킬러입니다. 마이클 패스벤더와 틸다 스윈턴이 출연하고 일단 예고편으로 받은 인상만으로는 액션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보다는 약간 또 남자 주인공의 뭐 내면 심리를 다룬 그런 심리 드라마물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인 것 같고 뭐 그래도 뭐 폭력적인 내용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비슷한 느낌의 영화로 조지 클루니가 나왔던 아메리칸 아니면 뭐 마틴 맥도나 감독의 킬러들의 도시 물론 그런 영화들보다야 좀 더 대중적인 스타일로 나왔을 것 같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약간 그런 쪽이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은 또 느껴지는 게뭐 배경이나 요런 장면만 봐도 리들리 스콧의 카운슬러라는 영화도 좀 생각이 나요. 카운슬러에서는 마이클 패스벤더가 좀 뭐 희생자, 뭐 피해자 그런 역할이었지만 이제 반대로 또 킬러 로 등장을 하는 약간 상황이 역정된 그런 느낌이어서 카운슬러랑 비교해서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틸다 스윈턴도 나오죠. 뭐 좀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역할이라서 어떤 역할일지 또 어떤 내용일지 또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 데이비 핀처 영화니까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믿고 보면 뭐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5위는 가렛 에드워즈 감독의 또 SF 대작 영화죠.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렇게 원작도 없고 소편도 아닌 이런 SF 대작 영화가 굉장히 드물고 귀합니다. 이런 오리지널 SF 영화들은 생각보다 성공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 영화도 좀 반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감독이 가렛 에드워즈니까 몬스터즈, 고질라, 스타워즈 로그원 이런 영화도 다 괜찮았기 때문에 이 영화도 지금 상당히 괜찮게 만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벌어진 뭐 디스토피아 같은 미래가 배경이고 꽤 먼 미래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어쨌든 먼 미래의 이야기고
이런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막 이런 장면들, 뭐 매트릭스라던가 스필버그의 AI 그런 거 연상케 하는 장면이죠. 영화가 스필버그의 AI랑 좀 닮은 면이 있는 것 같고, 주인공이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라서 그런지 크리스토퍼 놀란의 테넷 생각도 나요. 테넷도 그 오리지널 SF 대작이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요 애기가 핵심 캐릭터예요. 약간 AI처럼 여러 어른 동반자가 있고 요런 애기 로봇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게 되는 뭐 그런 SF물인 것 같습니다. 보면 AI의 데이비드하고는 다르게 딱 봐도 이제 로봇인 걸 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뭐 여자 로봇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와타나베 켄, 이것도 어떤 역할일지 궁금하네요. 북미에서 9월에 개봉하는데 한국에서는 추석 지나서 아마 10월 중에 개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위는 마이클만 감독의 페라리입니다. 그 페라리 회사의 창업자죠. 엔초 페라리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고요. 감독이 이제 마이클만 감독. 뭐 대표작인 뭐 히트나 콜레트럴 이런 영화들이 거의 뭐 제 인생 영화 수준이라 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감독인데, 마이클만 감독의 신작이라면 뭐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영화고, 애덤 드라이버도 요즘 너무 잘 나가죠. 뭐 좀 제일 잘 나가는 배우 중 한 명이고, 엔초 페라리 모습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비주얼이 나오고 있습니다. 펜넬로페 크루즈, 셸리 누들리, 요즘 진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내신 장면들도 나올 거고요. 마이클만 감독의 오랜만에 나오는 신작이니만큼 정말 최고의 완성도, 뭐 훌륭한 걸작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감독 이름하고 제목만 봐도 뭐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배우도 호아킨 피닉스, 무조건 탑3 기대작이죠. 이렇게 되면은 리들리 스콧이 정말 다작을 하면서도 영화 퀄리티가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계속 뽑아내니까 정말 대단한 감독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런 나폴레옹 같은 이런 영화를 만드는 데는 리들리 스콧이 최고죠. 예고편을 보니까 첫 시작이 아마 이게 마리앙 또레트겠죠? 근데 기어틴에 처형당하는 장면이 예고편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고, 그 나폴레옹 초상화도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랑 조금 좀 다르긴 한데 다른 배우도 아니고 호아킨 피닉스니까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더 굉장히 색다른 뭐 차별화되는 나폴레옹 캐릭터를 보여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된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여배우는 바네사 컵이에요. 네, 나폴레옹의 아내인 조제핀 역할로 아주 매력적인 배우예요. 뭐 최근에도 뭐 미션 임파서블에서 화이트 위도우 역할 아주 괜찮았죠. 그리고 역시 리들리 스콧이 이런 장면, 이런 연출은 진짜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진짜. 글래디에이터, 킹덤 오브 헤븐, 그리고 로빈 후드, 그 라스트 듀얼, 뭐 이런 영화들 봐도 이런 장면들 뭐 리들리 스콧보다 더 잘 찍는 감독은 없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볼거리가 정말 많은 영화일 것 같고, 이렇게 막 배경도 다양해요. 그리고 황제로 뭐 등극을 하고, 바네사 커비는 황후,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비중 있게 다뤄질 것 같고요. 처절한 전투들이 벌어지는, 이게 원래는 그 애플 TV에서 공개되는 스트리밍 영화인데 극장에서도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네, 올 가을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영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처럼 이것도 애플 TV 스트리밍 영화인데 역시 극장 개봉도 확정이 되었고요. 플라워 킬링 문, 이것도 한국 개봉명이에요. 원래는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플라워 킬링 문이라는 한국 제목이 되면서 뭐 제목의 의미가 좀 이상해졌다라는 뭐 그런 좀 논란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영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뭐 석유 시추 사업 관련해가지고 아메리카 원주민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뭐 수사나 음모들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의 시대극, 미국의 근대사를 다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또 마틴 스콜세지의 장기니까 그런 면이 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등장하는 작품이고, 소위 말하는 검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그런 마도 같은 풍경이죠. 폴 토마스 앤더슨의 데어 윌 블러드 같은 영화도 있고, 이런 배경으로 해가지고 스콜세지의 20세기 페르소나인 로버트 드니로하고 21세기 페르소나인 디카프리오, 두 배우가 나란히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뭐 캐스팅은 뭐 거의 끝난 거죠, 뭐 이걸로. 그 릴리 글래드스톤이라는 배우가 그 원주민 여성 역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또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다고 또 평가가 자자합니다. 뭐 디카프리오하고 이 원주민 여성이랑 이런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뭔가 좀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마틴 스콜세지 영화가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은 폭력적인 상황들, 범죄, 그게 늘 뭔가 좀 어둡고 되게 비극적이고 무섭게 다가와요. 마틴 스콜세지 영화에서는. 네, 이런 총격 장면들도 나오고요. 이 원주민 여성과 그리고 디카프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떤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대망의 1위는 The Lobster, Killing Deer, The Favorite 같은 작품들로 뭐 요즘 제일 핫한 감독이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 영화 가여운 것들입니다. 영화 원제는 푸어 띵스인데 한국에서는 어떤 제목으로 개봉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요 제목으로 개봉을 할 것 같아요.
베니스 영화제에서 첫 공개가 되었는데 평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영화를 1위로 선정한 이유는 평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 지금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제일 핫한 감독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제일 핫한 감독 신작인데 영화가 또 너무 비범해. 물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지금까지 만든 모든 영화가 다 비범했어요. 보고 막 내가 뭘 본 거지 막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영화들만 계속 만들어 온 감독이잖아요. 이번엔 특히 더 비범하게 느껴지고 뭔가 지금 가장 핫한 감독이 드디어 이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작품을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뭐 대충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쟁쟁한 기대작 영화들이 많지만 저는 역시 이 영화가 가장 화제의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연말부터 뭐 내년 아카데미까지 이어지는 어워드 시즌 동안 뭐 각종 영화제 시상식에서 가장 핫한 영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 스톤이 뭐 스스로도 자기가 연기해본 배우 중에서 최고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캐릭터 연기를 선보였다고 하고요. 또 뭐 듣기로는 영화가 엄청나게 야하다고 하죠. 정말 과감하고 파격적인 그런 야한 연기들도 소화를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요소들까지 다 따져봤을 때는 이거 이상의 기대되는 영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영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엠마 스톤이 자살을 하는데 윌렘 데퍼가 연기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이게 죽은 엠마 스톤을 부활을 시킵니다. 그 죽을 당시에 그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뱃속에 있는 태아의 뇌를 여기 이식을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은 성인인데 이 정신은 아기인 거예요. 원초적인 본능만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하고 이 영화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영상 미 색감 같은 거 보면은 마치 그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영화들이 뭐 더 페이버릿도 그렇고 원래 시각적으로 강렬한 편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화는 특히 더 굉장히 좀 스케일도 커진 그런 영상미를 보여주는 것 같고 되게 볼거리가 많은 극장에서 보기에도 적합한 그런 종류의 영화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영화의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강렬하고 여러모로 비범한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2023년 가을 겨울에 개봉할 예정인 외국 영화 기대작 30편의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그 드니 빌레브의 듄이 원래 올해 11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다가 내년으로 연기가 돼서 그런 대작 영화가 빠지고 전반적으로 좀 라인업이 부실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충분히 볼만한 영화들로 채워진 그런 기대작 라인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화들이 전부 다 뭐 정말 잘 만들고 훌륭한 완성도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되도록이면 많은 영화들이 재밌고 잘 만든 완성도로 나와서 극장을 찾는 많은 관객들에게 큰 만족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